1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을 네.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구를 강조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제 지역구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셔서 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들은 여름 휴가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금씩 다녀오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은 휴가 못 가시죠? 일단 작년은 전혀 못 갔고요. 올해는 어떻게 그렇죠. 가볼까 했는데 네. 전당대회가 8월 2일 날 이라서, 있어서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 직원들은 좀 나눠서 좀 가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사실 지난주에 사흘 동안 네. 휴가를 다녀왔는데 네. 제가 그 우연히 휴가지에서 저희 프로그램 댓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대통령도 안 쉬고 일하는데 장윤선은 왜 쉬고 있냐? 얼른 와서 일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휴가를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일 그 얘기 날, 들으니까. 제가 보기에 네. 그 대통령이 휴가 갈 때 같이 맞춰서 쉬셔야지. 예. 안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네. 됐습니다. 네. 그 실제로 조사받고 나간 지 어떤 언론은 17시간, 어떤 언론은 1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 취소가 지난 3월 7일, 그래서 3월 8일에 석방이 됐으니까 사실상 넉 달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겠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은 보통의 경우에 저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받고 네. 저런 중요한 사건이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인지수사, 특수수사라고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조사받고 그 다음 날 정도부터 청구를 보통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 조사를 한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혹시 일요일이라 쉬는 날에 좀 건너뛰고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 예. 뭐 일요일에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굉장히 속도감을 중시하는 그러니까요. 특검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1차 조사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청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윤석열이 조사를 잘 안 받고 예. 그다음에 2차로 미뤄지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느낌이 있어서 더더욱 네. 속도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5일이 마지막 소환 통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일이 마지막 소환 통보면 더 이상 소환 통보는 없으니 네. 바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언론의 예측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광석화처럼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유가 보니까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권남용, 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무효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외환 혐의는 빠졌어요. 네. 요 4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특검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4가지만 집중해서 제목을 적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일단 죄명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범죄 사실을 간단히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지하는데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비화폰 삭제 예. 이런 내용, 예.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고, 그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폐기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면 통상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사유로 드는 증거인멸의 사실이 그대로 범죄 사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사실 보통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청구를 할 때 보통의 범죄 사실이 있고 네. 근데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왜 구속을 해야 되냐면요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더욱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부가해서 쓰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아예 그 증거인멸의 어떤 우려가 범죄 사실을 본 어떤 몸체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 사실이 어떻든 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것이 수사에서 수사 재판에서 실무라고 볼 때 범죄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인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또한 윤석열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있는 것을 복기를 해보면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 뭐 일수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게 법에 어긋나는 석방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석방이었고 그래서 윤석열이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본다면 이 범죄 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어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총은 경호관들이 더 잘 쏴 경찰보다. 네. 그리고 경찰들 니네 가지고 있는 그 총기만 보여줘도 저 그 겁먹을 거야, 뭐 네. 두려워할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해.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섬뜩섬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후 조종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지시하는 것이 위법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기본 원칙인데 예. 그동안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이라든지 그 전에도 대통령으로서 어떤 발언을 할 때 네. 계엄 상황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계속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평상시 사석에서의 모습도 스케치되는 것을 보면 네.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발언을 강하게 세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편이잖아요. 아니 뭐 조사 빼고 다 욕이라는 네, 네. 아니 그 수행원들이 한 네, 얘기입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후보 시절에.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원래 그렇게 욕을 잘합니까, 의원님? 검사 출신이셔서 살짝 빗나간 질문. 저는 사실 욕을 그렇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네. 욕하는 걸 저는 하지 수사하실 않는데, 때. 네. 수사할 때 할 때도 그렇고. 네. 근데 윤석열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예,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데 네. 그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검찰에 있을 때 더 심해진 느낌이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최고 권력을 가진 이후로는 더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말도 굉장히 세게 하는 편이고, 격하고 세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총 얘기도 이렇게 서스럼없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선가 계속 의원님께 전화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방송 중입니다. 예, 전화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할 수 있게. 네. 예, 일단 저희가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경호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총은 있지만 칼은 없는데 네. 칼을 써서라도 그리고 막 거기 철조망을 다 치고 이러면서 네. 나를 엄호해라라는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관들 경호처를 사병화했다. 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들끼리 경쟁마저 시킨 거 아닙니까? 경호처와 경찰하고 네, 경쟁을 시키면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지금 사실상 내란 계엄 행위가 지금 2시간 만에 우리 민주 시민들이 잘 온몸으로 막아내서 정말 처참한 상태로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 어떤 국민이나 국가의 안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네. 정말 총을 쏘고 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전 상태처럼 그렇죠. 사람이 정말 죽고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죠. 내 안위, 내 그렇죠. 정권의 연장 예.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대로 드러난 예. 사람의 특성이 드러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너희들이야 죽든 말든 그렇죠.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지키는 데만 그 골몰해라. 근데 21세기 민주사회에서 그게 가능이나 한 옛날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의 의식 세계는 나는 지금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위 무사들이 당연히 나를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신 세계로 비춰보면 예. 그럴 듯한데요. 지금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네.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렇죠. 그 기차에서 그 다 부두시는 채로 옆 사람 있는데 발을 올리고 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사실은 알아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부터 사실은 표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참 우리 국민들의 판단 때문에 그 어떤 단초들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면들을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결론이 예측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애써 외면 찍어주신 분들은 아마 그래요. 애써 외면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을 외면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정권에요. 윤석열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죽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그 어제 오후 5시 25분에 청구가 됐다면 네. 발부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오늘 하는 건가요? 통상은 이틀 정도 주죠. 사전 구속영장이니까 예. 어제 청구하면 오늘 내일 정도에 통상 잡힙니다. 내일. 날짜가 예. 내일 잡히는데 내일 오전 10시 정도 될까요?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잡히는데요. 예. 이게 전 대통령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기록이 뭐 방대하면 조금 더 뒤에 잡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기록 자체가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범죄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간명한 거라서 아니, 체포영장 방해한 건 우리 다 봤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네. 예. 그리고 아마 증거도 명확할 것으로 예. 보이고 예. 그래서 내일 정도 예. 영장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네. 윤석열이 그날 안 나갈 가능성이 있죠. 연기 신청하면서 예. 뭐 아파요? 준비 뭐 변론 준비를 위해서 예. 내지는 해서 예. 금요일쯤 나가겠다 하든지 뭐 토요일쯤 나가겠다 하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죠. 예. 바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지 않고 버티면 네. 그때 그 특검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강제. 원래는 이 법리적으로 굳이 다 따지면 예. 원래는 특검이 이제 구인을 해서 구인. 구인을 해서 예. 법원에 끌어다가 놓는 것이 원래 법의 예.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 그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오진 않았죠. 나오라, 예. 나오라 해서 그날 나오면 거기서 그때 구인을 해서 예. 구인영장 집행해서 법원에 예. 데려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인영장도 발부해야 되는 사태가 아니, 벌어졌어요. 구인영장 원래는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데리고 오세요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걸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구인영장이 나오면 검찰에서 연락을 하죠. 언제 영장이 잡혔으니까 오세요 하면 자진해서 출석하게 하고 거기서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예. 법원으로 데리고 가는 아. 형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통상은 그 구인영장 집행기한은 일주일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주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안 나오면 그 이후에도 언제든 구인해 올 수 있게 영장을 넉넉하게 주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보통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조금 늦게 나가겠습니다. 네네. 하면 보통 양해를 해주고 그 일주일 안에서는 예. 그냥 법원도 양해해주고 예.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특검이 완전히 그 관행을 조금 바로 잡고 새롭게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날짜를 좀 늦추겠다 하면 그때 나오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그렇죠. 예. 일주일 동안 구인영장 기간을 잡아서 예. 보통 발부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 정도까지 예. 또 해서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구인영장 기간 예. 그때 언제든 나올 수 있게 다시 감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재구속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안에는 네. 무조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일 잡힐 텐데 내일 나오면 구속이 될 거고 그게 이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 번 또 갔다 온 사람은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가기 실제로. 싫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군대도 왜 예. 갔다 와서 그러니까- 다시 가는 꿈을 꿔도 사람들이 끔찍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구치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갔다 오면 더 위축되고 예. 더 다시 간다 오면 더 예.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2, 3일이라 좀 늦게 가려고. 네. 아마 이제 변호인들도 그걸 준비할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막 권유할 거고 좀 늦춰서 갑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아휴, 또 그럼 뭐 합니까? 그렇죠. 제가 2, 3일 상관인데 결정이 된 건데 네. 하여간 뭐 하여튼 끝까지 이제 요만큼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네. 그 법꾸라지 법기술을 네. 활용해서 안 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근데 가진 애를 쓸 걸로 보이는데 통상 2, 3일 정도 연기하고 그런 것은 통상 네. 해왔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그것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예, 것 예.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참 구차하다 싶습니다. 매우 구차하다. 내일 바로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네. 예, 계속 아니 대통령식이나 한 사람이 네.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법 앞에서 이렇게 버티고 안 가고 하면 일반 사건의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 태도가 매우 나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구속시킨 상태에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구속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증거인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일단 시켜놓는 것이 맞고요. 외환죄 같은 경우는
바로 영장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수사가 아직 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지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것으로만 입증되는 게 것이 아니고 네. 북한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모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 좀 얘기가 네. 돼야 돼서 예. 노상원 수첩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예. 이 실행을 위해서 예. 비공식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북한과는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조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 특검 입장에서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입증된 부분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판단이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수사해야 되는 조사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 일단 그렇죠. 끊어서 구속이 가능한 수준까지 쳐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붙잡아놓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그리고 네. 그리고 이 특검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네. 사실은 그 수면 위에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이 어떤 범죄 사실이 아니고 네. 진짜 전체적인 외환죄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외환을 유치하려고 해서 네. 나중에 뭐 김건희 통일 대통령 얘기까지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갔는지 그 어떤 내란 계엄의 동기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밝혀내는 게 사실 본류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수사라고 봐야 예, 되고 예. 어차피 계엄 비상계엄하고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실 그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된다면 일단 윤석열을 구속시켜 놓은 다음에 수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과거에는 무슨 뭐 부부를 동시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통상의 범주에서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V1, V0 막 네. 이렇게 하고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나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노상원 씨와 관련된 것도 말씀 주신 대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그 노릇을 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가 다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고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비상계엄도 애써 윤석열이 자기 내 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지만 명시적으로 사실은 너무나 사실이어서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통상의 부부를 통상의 사건에서 부부를 함께 구속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란 행위가 일어났고 네. 외환 유치까지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몸통인 김건희 씨를 구속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잖아요. 무려 김건희 특검에서는 16가지 혐의가 있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국 금지하고 그리고 소환도 임박했다라는 걸 보면 이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조사도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보이고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가 굉장히 필요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 부를까요? 일단 지금, 소환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가만 보면 네. 지금 원래 김건희 특검 자체가 김건희 씨를 이렇게 포커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내란 특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가 주동자라고 본다면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수사인데요.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있는 범죄 사실을 일단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미 수사가 다 돼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소환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명태균 그 게이트 사건.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아직 미완인 사건이지만 수사가 다 돼서 네. 김건희에 대한 소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필요한 보강 수사 한두 개만 하면 바로 김건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소환이 아마 윤석열 구속 이후에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다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은 이제 최혜병 특검하고의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또 이제
같이 할 건지 김건희를 소환했을 때 예. 따로 할 건지 이런 것만 잠깐 조율이 되면 예. 바로 한 일주일 내나 10일 내에 부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도 먼저 구속을 예. 시켜놓고 추가 예. 조사해야겠죠. 근데 이거 이제 어쨌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세 특검에 공통 분모가 있으니 이것은 김건희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보여요. V0였으니까요. V0. V0. 그러니까요. 네. 그 도대체 이종호 씨와 네.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관과 그 다음에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여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김건희 씨 그렇죠. 아닙니까? 중심축.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는 스토리 전개 자체가 안 된다. 네. 옛날에 네. 뭐 부시 대통령이 악의축 뭐 이런 아무튼 중심축이라고. 중심축. 네. 네. 아, 악의축. 중심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네네. 부시 악의축이라고 안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네.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중심에 김건희 씨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불러다가 네.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내란 아까 김건희 특검 자체도 16개나 되는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조사해서 마지막에 부르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내용 별로 아마 묶어서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자체가 특검부별로 팀이 지금 4개로 그러니까요.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예. 각자 크게 의사일락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해가고 있을 거예요. 아, 중요한 그럼 이 부분만 특검보가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저 특검보가 부를 수도 물론 있고. 이제 소환할 때는 서로 조율해서 자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같이 뭐 조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는 예. 하겠지만 예. 수사는 각자 이렇게 각 팀별로 달려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네네. 팀별 수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무리된 메이드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팀부터 먼저 부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거의 그 책을 써도 한 네. 수만 건이 나올 정도의 범죄 사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전부터 그렇죠. 김건희 씨가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해서 네. 이 상황이 된 건지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1차 사법 쿠데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보면 굉장히 그 장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정확히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거고요. 네.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 많이 회자되는 그런 얘기가 될 그러니까요. 겁니다. 옛날에 최순실 그렇죠. 씨 네. 사건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드라마가 나올 거다 했는데 이게 더 세게 이건, 나왔어요. 이건 뭐 최순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서연 굉장히 씨인가요? 그 세요. 양반 사건은 그렇습니다. 뭐 그냥, 예. 그 어쨌든 지금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상민 장관 자택에서 네. 현금 다발이 나왔는데 뭐 가방이 뭐 에르메스다, 루이비통이다. 중요한 거는 32에서 35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다라는 설이 이제 장경태 의원 등을 통해서 방송에 보도는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수임료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무슨 내란과 관계된 자금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의 각으로 볼 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당연히 수사의 각으로 본다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란죄와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네.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내란죄로 인해서 현금이 갔다고 보기엔 네. 만약에 내란이 뭐 실패하려고 했던 건 아닐 테니까 성공하면 아예 그 한국은행에서 돈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뭐지 그렇죠. 관봉이라고 하나요? 관봉 예, 예. 이미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현금을 미리 이상민 전 장관한테 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네. 자기가 마련하거나 이럴 필요 있었을까 싶고 글쎄요. 변호사 하던 시절에 좀 본인 탈세도 탈세지만 또 돈을 준 사람이 또 예. 자금이 드러나기 원하지 않은 경우에 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수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수사는 확실히 필요하다. 근데 근데, 이제 그 누구 예. 자금인지는 근데 알 수 없다. 저는 깜짝 놀랄 만한 크기라고 그래서 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예. 난 한 10억일 거다 이랬더니 30몇 억입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단위가 생각보다 너무 작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게 수억 대부터 네. 뭐 35억 설까지 네.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경찰이 보기만 하고 네. 금액을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네. 관련돼서는 저는 이것도 빠르게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상민 장관 아직 안 불렀죠. 네, 안 부른 예.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예. 관련해서는 더더욱 조사가 안 됐는데 아마 수사 보고서에 사진 찍혀 있을 거거든요. 예. 보통 압수수색하면 가져오진 않더라도 네. 나중에 이상민 전 장관이
그 아니라고 처음 했다가 나중에는 뭐 네. 다른 식으로 또 얘기를 뭐 땅에 묻거나 뭐 이러진 않았겠죠. 네. 마늘밭을 수소문하고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6분이네요.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특활비 문제가 조금 네. 세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뭐 한겨레 경향 뭐 모든 언론들이 이제 재밌는 것은 보수지보다 이제 진보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총량은 10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검찰 40억 400만 원이 필요한 특활비냐? 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추경은 사실은 민생 경제,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기본적인 어떤 것을 만든 것인데 특활비 논쟁으로 가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인데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의총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검찰개혁 입법이 된 후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원래는 이 특활비가 없어진 경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국면에 있어서 보통 예산이 각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그렇죠.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는데 11월 29일인가를 넘어가면 그동안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이 다 무의가 되고 원래 기재부 한대로 가게 돼 있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는 굉장히 버텼습니다. 어차피 깎아도 나중에 11월 29일만 넘기면 네. 우리 한대로 될 거야. 그래서 굉장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지금까지 그런 관행 말고 정확히 우리가 할 거야 해서 11월 29일 날 특활비가 삭감된 채로 통과가 됐죠. 네. 그때 기재부는 특활비 다시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증액이나 이런 데서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버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시간만 지나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원칙대로 하겠다 해서 넘겼고 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특활비라는 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니까 여러 가지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 편성해서 다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넘어갔을 때 12월 2일이 예산 한계였는데 네. 11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전 대표도 우리가 협상하겠다 본회의 과정에서 그리고 네. 우원식 의장도 만찬 같이 하자 얘기하자 이렇게 계속 박찬대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예 응하지 않고 버텼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항복할 거다. 민주당이 항복할 거다 해서 그런 상황에서 12월 2일 날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자 상정하지 않고 우리가 12월 10일까지 기다릴게. 네. 다시 논의해와 이렇게 전개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완전히 깎아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다시 논의를 해서 본회의 전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비상계엄을 해버린.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예 특활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필요하다는 인정한다. 그러나 네. 맨날 쌈짓돈처럼 명절에 휴가비나 주고 명절 무슨 떡값이나 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걸 좀 가져와봐 했는데 안 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나놓고 보니 특활비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안 돼서 운영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점을 향후에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을 전제로 그리고 검찰 개혁 입법이 되는 걸 전제로 특활비를 상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민주당이 그전에는 완전 특활비가 없어야 된다고 했다가 뭐 다시 살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만 향후에라도 검찰이나 경찰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 특활비를 어떻게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방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 네. 사실은 그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어디에 썼는지를 그렇죠. 이제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해라.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특활비를 없애라고 한 적은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네. 검찰도 정보 공개를 분명하게 하면 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검찰이 어디에 뭘 쓰는지 네. 뭐 떡값 형태 무슨 보너스처럼 막 그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지급한다.
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완료하면 네.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검찰에게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은 직접 수사 비용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네. 수사비.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한 다음에 왜 검찰 특활비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럴 수도 있죠. 검찰 개혁이 지금 아니 추석 전에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예, 있고 예. 검찰청 폐지나 이런 얘기가 당연히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상황이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유예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특검이 세계 특검이 돌아가서 수사를 하면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고 예. 향후에 검찰로 다 사건이 지금 넘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아, 170일 이후에는 그렇죠. 예. 110일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보강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혁 법안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사라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골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 골자가 9월 안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을 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은 뭐 1년이건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1년 정도의 더 어떤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하면 검찰이 9월 달에 바로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직접 수사를 하는 수요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검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 자금들을 위해서 당연히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검찰이 어떤 개혁안이 마련된 후에는 남아있는 어떤 처리 회사도 네. 청산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위해서는 특활비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특활비가 상정이 됐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이번에 부대 의견도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 수사와 관련된 것은 네. 특경비 이 항목이 또 따로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체크카드 같은 네. 법인카드 네. 회사에서 쓰는 이제 네. 이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사 활동에는 이제 그런 비용을 쓰면 되고 네. 이른바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 네. 관봉 형태로 현금 다발로 나가는 특활비는 불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네. 어디든 뭐 대통령 경호처는 뭐 소명을 해서 받아갔습니다마는 네. 각각의 국가기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막 증빙이 엄격하게 되지 않은 채로 사용해야 될 수사하다 보면 정보 관련돼도 그렇고 어떤 언더커버 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현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밀스러운 어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반드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떡값으로 사용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네. 정확히 내와야 될 거고 어떤 거는 엄밀하게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그거를 이용해서 떡값으로 안 쓰게 하는 다른 통제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예. 저희의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34분이 돼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말씀을 막 들었네요.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네요. 자 끝으로 아직 후원금이 안 찼습니까? 예, 뭐 저는 안 아니 찾았습니다. 저 말고 김기표 의원님 저 후원금 저걸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아유 확실하게 저희 제작진이 저렇게까지 서비스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예. 저희 제작진이 김기표 의원님 네.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인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농협은행이고요. 301-0341-504011입니다. 네, 예. 아직 후원금이 차지 않았다는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재 편의점 응원하는 만큼 김기표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